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이자 만화평론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테크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회사. 네카라쿠베, 당토지기아는 모두 다 서비스 회사예요. 하나도 SI 회사가 없습니다. B2C를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곳을 서비스 회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SI 회사는 이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회사로 거의 B2B에 가까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과정을 재편하는 나이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 SI 업체에서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한 거죠. 솔루션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솔루션 회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날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안에 녹아 들어있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들을 따로 떼서 솔루션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 회사, SI 회사, 그리고 솔루션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트캠프 자체에는 되게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컴퓨터 공학을 가지 않는 이상 개발을 배우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난이도도 높고. 그렇지만 이제 부트캠프에 가면 가장 기초부터 실습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제도이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건 맞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 네카라쿠베, 당토지갸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카라쿠베 반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이게 대학교 스카이반 같은 형태가 된 거죠. 마치 입시를 하듯이 저 회사의 채용 시장을 꼭 뚫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개발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변질된 거죠. 어떻게 보면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누가 들어가는지를 자기가 미리 찾아내서 그 사람은 어떤 취향의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도록 해 라고 면접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채용 절차인 거죠. 실력을 코칭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조직 문화인데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조직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도 이런 정도의 멘토링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면접과 사전과제 뭐 이런 그 실질적인 채용 절차에 그 현직자가 개입을 해서 가이드를 너무 섬세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채용 절차상에 좀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채용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경력 채용하고 신입 채용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입 채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은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력이나 뭐 이런 걸 잘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코딩 테스트, 그리고 사전 과제, 그리고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차에 걸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온라인으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 접속을 하면 시험 문제가 딱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코드를 써야 돼요. 그렇게 코드를 쓴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점수가 이렇게 바로 측정이 됩니다. 사전과제는 예를 들어 코딩 테스트에서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기는 하지만 개발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솔루션을 주고 이거를 어느 기능까지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그 코드 전체를 제출해라. 이런 형태의 사전 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일주일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정말 밤새서 해야 되는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조금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문서화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전 과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사전 과제까지 통과하면 이제 실무지 면접 들어갑니다. 실무진 면접 이제 때도 코딩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손 코딩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하지 않고 칠판에다가 코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런 손 코딩을 하기도 하고 그 손 코딩을 한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거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임원 면접. 그래서 최종 거기서 지나가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네.
저는 SI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SI 회사는 보통 SI와 SM으로 나뉘어요. SI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SM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SI의 노동 강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투입된 경우는 없고, 이제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SI는 이제 가장 제가 책에도 넣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사례였죠. 매일 라면이랑 계란만 먹고 계속 일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업무 강도가 너무너무 과중하다. 그 기간 안에 시스템 하나를 다 재편해야 되는 일이, 게다가 돈을 다려야 되는 거니까 오류가 나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팀이 있었고, 그게 노동도 너무 어마어마했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SI 정도로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일이 몰리는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SM도 SM 나름대로의 고충이 엄청 있었죠. 예를 들어 고객이 요청하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 출근해야 되는 거, 새벽에라도 장애가 났으면 바로바로 대처해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새벽에 늘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잤어요. 그래서 장애가 나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마다 장애가 나서, 그때는 네, 새벽마다 계속 일을 다시 했고, 그래서 잠을 통잠으로 자는 게 좀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크 기업은 그런 건 있어요. 서비스를 안정화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대는 절대 작업을 못하게 하거든요. 작업을 미리 공지해도 그 시간에는 안 되고 보통 0시에서 2시 이렇게 야근을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서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 패치 작업을 하거나 할 때도 다 이제 0시에서 2시인데, 그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그 시간 야근 시간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근을 하면 주간 작업은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간 작업은 이제 또 되게 당연히 출근해서 퇴근해야지, 야간 작업한 게 대수야? 이런 식의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되게 좀 노동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SI에서는 특히 개발자는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처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갑을 병정 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까지 계약을 해서라도 개발자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를 굉장히 싼 값의 인력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먹자라는 게 오히려 더 윗분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야간 작업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가 좀 멈추면 어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희끼리 되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SI 기업에서 얘들아, 서비스 좀 멈추면 어때?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우리끼리 정말 계속했어요. 그걸 왜 계속했을까요? 왜냐면 서비스가 멈추면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너무 무섭고, 서비스가 장애 났을 때 이 처참함, 너무 놀라고 처참하고 당혹스럽고 이 모든 감정들을 어쨌든 견디고 서비스를 복구시키고 난 뒤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 엄청난 손실, 피해액이 또 요청이 되고 청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점점 더 보수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덜 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용인해주지 않는 문화와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구글이 하는 시스템이어도 장애가 날 수가 있고, 물론 장애가 너무 많이 나면 문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서비스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가치가 제 1순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무시되는 것 같거든요. 서비스가 연속되기 위해서 노동자의 삶의 연속성은 끊어져도 되는가? 당연히 테크 기업은 서비스 연속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좀 야간 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을, 물론 야간 작업을 안 한다고 해서 주간에 그냥 시스템 멈추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야간 작업을 당연하다고만 여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크업계가 처한 여러 가지 곤란이 있는데, 이제 테크업계가 처한 곤란이라기보다는 이제 테크업계 노동자들이 처한 곤란이죠. 트렌드가 너무 계속 바뀌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서비스 연속성도 너무나 중요하고 회사에서의 노동 시간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기 개발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대요. 야근을 하느라고. 근데 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잠을 좀 줄여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슬펐어요. 자기 개발을 안 하면 자기 개발을 멈췄을 때 자기의 몸값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개발자로서 나의 가치가 하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정말로 그걸 걱정해서 말해준 거라는 것도 알거든요.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부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잠을 더 자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업계 문화나 업계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연속성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